네, 고성국 칼럼 두 번째 순서입니다. 자, 우리 정부가 이제 해법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갑니까? 일본한테 갑니다. 우리 정부가 해법을 내놨으니 다음은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할 차례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호응 이전에 전 세계가 윤석열 정부의 이 역사적 대결단에 대해서 적극 지지, 강력 지지를 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있은 지 1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환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 블링컨 국무장관이 거기에 가세했어요. 이런 상황을 세계 주요 언론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여론이죠.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징용 문제 해법안, 이걸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호소, 이것에 대한 세계 여론을 거의 실시간으로 표명되고 있는 세계 여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한국, 일본과의 강제징용 분쟁의 해법을 제시했다. 미국은 경색된 한일 관계는 아시아 태평양 동맹에서 약한 고리라고 인식을 해왔다. 중국의 부산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을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법을 제시했다. AP통신, 한일 간 강제징용 분쟁에 마침표를 찍는 새로운 계획이다. 일본과의 경색된 관계를 타개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해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안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 한국과 일본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환영하면서 3자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게 AP통신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과의 역사적 법적 분쟁 해결에 나서다. 그러니까 한국이 나선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하고 양국이 관계 개선을 약속하면서 한일 간 역사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한미일 군사훈련을 재개했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정보 공유 등에도 합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한국과 일본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합의 도출. 한국과 일본이 무역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대에 악영향을 미친 분쟁을 끝내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한국, 일본 강제징용 문제에 합의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지난주 3.1절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이제는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가 되었다고 언급했는데 미국과 일본은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환영한 바가 있다.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노력에 화답하면서 국제회의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을 재개하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 한국, 기금을 통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제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AFP통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역사적인 강제징용 해법 발표 환영한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대한민국이 굴욕적이고 굴정적으로 친일적인 정책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 발표 직후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아사히 신문. 일본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다마와 1998년 한일 공동선언,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15년 아베 다마 등을 감안한 반성과 사과의 계승을 표명할 방침이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전제 속에서 각자 가능한 대응을 취해 타결 전망을 세운 것 같다. 아사히 신문이 이렇게 전합니다. 니케이 신문. 한국 외교부 장관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 한국재단이 대신 배상. 요미우리 신문. 일본 기업의 배상을 한국의 재단이,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요 일간지 아사히 신문, 니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이 배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한국의 재단이 지금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합니다. 이걸 본 일본 국민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본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는데, 그래서 배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배상을 직접은 안 해. 한국 정부가 나서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야, 이거 뭐냐 도대체. 우리는 잘못했으면 당당하게 사과를 해야지. 저는 이런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쿄통신은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결책 공식 발표. 지난해 5월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월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의 조기 해결에 대한 의견은 일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 연설에서도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써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한국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책 발표, 대일 개선의 큰 한걸음. 한국 정부 강제징용 해법 발표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을 향한 큰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니케이 아시아. 한국 강제징용 문제 해법 제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이 한국과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하는 파트너라고 언급한 뒤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이 대책이 나왔다. TV 아시아, TV 아사히. 한국 강제징용 문제 해결책 발표.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는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에 호응하기 위해 일본 측도 과거의 사과와 반성을 계승해 청년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TV 아사히의 보도는 다시 한번 음미해 볼 만합니다. 정치적 위험을 수반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움직임에 호응할 수밖에 없다. 일본 측도. 여기 어디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이번 해법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하야시 외무상이 역대 정권의 입장을 계승하겠다고 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후에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 한국 재단에 일본 기업 기부를 용인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하야시 외무상 해법을 평가, 사죄, 계승을 표명. 또 기시다 총리가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 관련된 발언을 한 후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 한일 역사인식 계승 라고 보도합니다. 니케이 신문은 기시다 총리 강제징용 해결책에 대해 한일 관계 발전시킨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합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 한국 해법을 평가했다. 하야시 외상은 사과 계승을 표명했다. 교도통신은 미국 측 반응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주일 미국 대사가 한국과 일본의 성실한 대처를 높이 평가한다.
하는 미국 측 반응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제가 어제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의 보도가 이렇고 전 세계의 반응이 이렇고 일본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 안에 있는 종북 주사파 그들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이재명이를 비롯한 이 좌파 국회의원 정치인들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 역사적 결단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시비를 걸고 있어요. 이 우물한 개구리만도 못한 것들.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부의 공식 발표, 그것도 미국과 직접 관계된 게 아닌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1시간 만에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환영 성명을 낸 것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이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발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발표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들 간의 협력과 파트너십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역사적인 외교장관 담화를 통해 더 안전하고 보다 안심할 수 있으며 보다 번영하는 양국 국민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의 3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서 역사적인 발표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양국이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 노력에 고무됐다. 양국의 용기와 비전에 박수를 보낸다. 이와 관련해서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달 말에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합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기 위한 방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3월 16일 17일 일본 초청의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초청을 받아서 도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지금 조율 중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4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발표를 계기로 한일관계 정상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협력 공간을 넓히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합니다. 외교관은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다. 우리는 외교에 실패해서 나라를 100여 년 전에 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외교만 실패해서는 아니었겠지만 외교의 실패는 정말 뼈아픕니다. 지금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 5위권, 6위권의 군사대국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환경은
세계 1, 2, 3, 4위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매우 불안정한 그런 상황입니다. 한눈 삐끗하면, 한 발 삐끗하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한눈 팔면 심각한 타격이 직접적으로 옵니다. 지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하에서 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고 일본과는 거의 파탄 상태가 돼버렸을 때, 지난 그 5년여 동안의 종북 주사파 정권 하에서 우리 안보가 그야말로 경각의 위기에 처했던 것을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둬서 재건에 나섰던 것이 바로 한미동맹 강화고 한일 관계 정상화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미일 삼각 외교 안보 체제를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제일주의, 현실주의로, 실용주의로 나가야만 합니다. 외교는 낭만이 아니에요. 외교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냉혹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와 국가이익제일주의로 외교를 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을 혈맹국가라고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로 생각하지만 왜 미국이 우리에게 혈맹이고 그렇게 소중한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정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그러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이 필요 없습니까?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이 필요 없어요? 일본에 있는 대부분의 미군 기지들은 유사시에 북한과 중공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배후 진지의 성격이 동시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빈번해지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빈번하게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이 오고 핵 전략 폭격기가 오고 항공모함이 옵니다. 괌에서 오기도 하고 오키나와 괌에서 오기도 하고 뭐 하와이에서 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발진하는 겁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배후 진지예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을 필요로 합니다. 전략적으로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어떻게든 일본과 한국과 일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끊어놓기 위해서 70여 년 동안 공작을 해왔어요. 그게 갓근 이론이에요. 갓을 쓰면 끈을 매는데 갓을 벗기려고 하면 잘 안 되지만 끈으로 잘라버리면은 갓은 그냥 바람에도 날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갓끈에 해당되는 게 한일 관계라는 거예요. 일본과 한국을 끊임없이 이간질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면 그러면 미국이 구상하는 한미일 삼각안보 체제가 불가능해지니까 미국의 대중국 봉쇄,
미국의 확장 억제, 북한에 대한 이런 것들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약한 골이라는 거예요. 문재인이가 왜 그렇게 5년 동안 외교문서까지 공개하면서 일본과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렸는지, 그게 무슨 그 지 딸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나온 극우 대학교에 보냈던 그자가 일본이 미워서 그랬겠어요? 일본이 싫어서 그랬겠냐고. 김정은이의 이 가끔 가장 약한 그 고리인 한일 관계를 파탄시키려고 하는 북한의 교묘한 이 전략에 따라서 움직인 것 아닙니까? 이걸 최대한 빨리 이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외교예요. 그걸 하기 위한 외교 안보적 역사적 결단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법 제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대다수의 언론이 긍정적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 판단, 대법 판결에 대한 무슨 이 배상 차원의 해법, 겉으로 그렇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문재인이 이를 꼭두가시처럼 조정을 해서 파탄 내버렸던 한일 관계를 어떻게 신속하게 더 강하게 복원시켜서 한미일 안보체제를 다시 재구축할 것이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숙성시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역사적 결단의 문제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결단,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 그리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이걸 통한 한미일 삼각안보체제의 강력한 재구축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내 출발점이 돼야 된다. 고성호 칼럼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